이렇게 막 에너지 손실이 크게 됩니다. 이곳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열교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항상 단열재가 있을 경우에 결로 현상이 생기는 것에 중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그렇다면 단열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로 현상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은 생길 수 있다입니다. 이 결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열교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열교라는 것은 말을 그대로 떼서 얘기하면은 열의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다리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열이 다른 곳에서는 열이 막혀서 빨리 못 지나가지만 그 열교라는 곳에서는 열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빨리 새어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열교라고 합니다. 이 열교는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의 천정이나 벽의 모서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제가 평면도에다가 벽과 모서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 벽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 단열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이 겨울철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내부의 온도가 얼마라고 했냐? 20도라고 했나요? 아까 겨울철에. 그리고 외부의 온도는 마이너스 10도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게 단열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외부에 있던 온도가 이 찬 공기가 거꾸로 얘기해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온도 변화가 있겠죠. 따뜻한 곳에서 찬 쪽으로 가면서 온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 내부 표면에 아무래도 조금 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찬 공기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벽의 한 부분과 여기 모서리를 따로 떼어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색으로 하죠? 이렇게 여기 벽의 한 부분과 여기 모서리를 따로 한번 떼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은 여기 첫 번째로 이걸 첫 번째라고 하고 이걸 두 번째라고 하죠. 첫 번째로 벽을 봤을 때는 여기 있던 따뜻한 공기가 찬 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 따뜻한 쪽에 따뜻한 공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밖에 찬 공기가 차지하는 면적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따뜻한 공기에 대한 찬 공기의 면적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인 것이죠. 그래서 벽에서는 온도 변화가 일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서리를 살펴보게 되면 이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모서리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이 부분에 이 따뜻한 면적에 대응되는 외부의 찬 면적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따뜻한 면적에 대응되는 찬 면적은 이 면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색깔이 여기 외부의 찬 면적에 대응되는 따뜻한 면적은 없습니다. 뭐 기껏 해봐야 여기 이 점밖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열이 밖으로 쭉쭉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 에너지 손실이 크게 됩니다. 이곳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열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벽과 모서리의 온도 변화 그래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벽에서는 그 온도 차이가 온도가 똑같지만 모서리에서는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모서리의 온도는 더 차가워짐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등고선의 온도가 뭐라고 할까요? 14도였다고 하면 벽에서는 이 표면의 온도가 뭐 16도나 16도에서 17도라고 한다면 이 모서리의 온도는 여기서는 벌써 14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벽면의 다른 면적보다 모서리 쪽의 면적이 훨씬 더 차갑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포화 수증기장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교가 있는 부분에서 결로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열교를 없애주고 결로 현상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단열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외단열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내단열을 하고 그리고 내단열을 할 때 그 위에 방습지 또 아니면 방습지에 상응되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결로 현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제가 얘기할 것은 이렇게 열교 현상이 모서리에만 발생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발코니입니다. 발코니에 특히나 발코니가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발코니 건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코니 자체가 밖에 있는 건물 외벽으로 막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열구 현상이 생긴다고는 꼭 열교 현상이 생긴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특히 여기 제가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면적 이하는 그 발코니를 갖다가 주거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발코니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늘 보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발코니 외부에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발코니를 통해서 열이 뺏기게 됩니다. 여기도 한번 단면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 이렇게 건물에 외벽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쭉쭉 그리겠습니다. 외벽이에요. 단면이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층, 여기 2층이라고 하면 2층에 사는 사람이 여기 발코니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외단열이 된 집이라고 한다면은요, 이렇게 외단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발코니와 건물이 연결되는 이 부분이 단열을 하기에는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열을 이 부분만 빼고 벽을 단열을 해줬다면 여기에 열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내부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부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코니를 시공할 때에는 우리가 여기 부분에도 단열재를 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이 단열재만으로는 발코니에 있는 하중을 안으로 전달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단열재가 시중의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열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에다가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철근이 배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제품을 갖다가 여기에 그 거푸집과 철근 배건할 때 여기에 끼워 넣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벽과 바닥 그리고 발코니를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열재의 엘레멘트가 이 제품이 그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서 건물과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구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결로 현상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제일 첫 시간에 제가 내단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내단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서도 열교 현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문 주위인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제가 그릴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릴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옆에다가 한번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창문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지금 단면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내단열, 여기 내단열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여기가 이제 약한 부분이죠. 취약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열교 현상이 발생해서 그 열이 이 부분을 통해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나 창문 주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습기도 높게 되고 거기에 물방울도 생기게 되고 곰팡이도 생기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단열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창문 틀도 이렇게 단열재로 막아줘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열교 현상을 결로가 생기지 않을 만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열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열교 자체를. 그렇지만 그 열교의 강약 정도는 단열재로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로가 생기지 않을 만큼만 단열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방습 시공을 하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안에 내장, 자기가 입맛에 맞는 내장재로 시공을 하면은 결로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례들은 이제 거의 다 봤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사례입니다. 저희 집이 옛날 아파트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 단열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할 기회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에 시공을 하시는 분이 모서리에 시공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모서리가 그 습기가 차기가 좋으니 내가 여기에 방수 페인트를 발라서 그 습기를 미리 제거하겠다, 아니면 막아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럴싸하고 뭔가 논리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방수 페인트 바르는 시공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밖에 어떤 빗물이나 어떤 다른 액체 물기가 침투하여서 그 습기가 높아지는 경우라면은 방수 페인트가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경우도 사실은 그 모서리의 내부가 아닌 밖에 건물 외부에다가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밖에서 습기가 침투해 올 경우에 그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라면 사실 방수 페인트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모서리가 외부의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모서리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 온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포화 수증기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로 현상이 발생한다면 방수 페인트를 발라도 방수 페인트도 그 벽의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수 페인트의 온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방수 페인트 위에 결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고방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때 표면에 결로 현상이 생기면 환기를 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모서리의 경우에는 그 장롱을 거기에 넣든지 어떤 가구를 넣든지 그러죠. 그래서 거기가 아주 습기가 오래 머물러 있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알았으니까 이제 어떤 시공이 단열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